안녕하세요. 김보람입니다. 오늘 모처럼 국내 증시가 시원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새벽에 해외에서는 두 가지 이벤트가 마무리됐는데요. 먼저 6월 FOMC 이사록이 공개됐고요. 버냉키 의장의 연설도 있었습니다. 돌발 변수는 없었고요. 시장 결과적으로 양적 완화 축소는 신중해야 한다. 당분간은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요. 국내 증시에도 두 가지 이벤트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금통위는 예상했던 대로 금리 동결로 마무리가 됐고요. 나머지 한 가지 옵션 만기일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본다면 오히려 강한 모습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41포인트나 오르면서 186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이 1840포인트였습니다. 21선이 안착해 있는 선이 1841포인트이기 때문에 바로 출발과 동시에 21선을 회복하면서 상승폭을 늘려나가더니 1850선을 단순 회복했고요. 1860선도 곧바로 회복하면서 장중 고점 부근입니다. 1865포인트에서 현재 상승률은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세 역시나 외국인들이 돌아왔습니다. 7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하면서 현재 외국인들이 1,500억 원 정도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1,500억 원 정도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현재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모습 집계되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 개인들은 차익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현재 3,0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지만 시장에 큰 방해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선은 옵션 만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무려 8,000 계약 넘게 9,000억 계약 가까이 매수해주면서 프로그램 통해서 2,200억 원 넘는 매수 물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시가총액 대부분의 종목들도 빨간불 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장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반등해주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3거래일째 반등폭이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3.7% 이상 오르면서 129만 원대 가리키고 있고요. 130만 원도 거의 회복하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나흘째, 기아차가 사흘째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장 모처럼 현대모비스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약세를 연출하고 있었는데요.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5거래일 만에 반등, 현대모비스 5%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업종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보험 업종이 더 오르고 있는데요. 역시나 삼성생명이 0.4% 정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다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어제 잠깐 내리더니 다시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3% 정도 오르고 있고요. 앞서 보셨던 삼성전자 그리고 지금 보이는 SK하이닉스, LG전자도 4% 이상 오르면서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3%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2%, SK텔레콤도 3% 이상 오릅니다. 오늘 화학업종도 분위기가 좋은데요. LG화학도 3% 이상 오르면서 26만 원대 다시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1.9% 오르면서 525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이 520포인트였습니다. 어제 기억하시나요? 520선이 장중에 저항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단순 회복하면서 상승폭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525포인트, 현재 가리키는 지수가 장중 고점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수급 환경이 비슷합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함께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200억 원 정도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조금 더 완만한 상승폭 그리면서 100억 원 정도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코스닥에서 마찬가지로 차익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 280억 원 정도 팔고 있지만 상승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상승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2거래일째 오르면서 1% 이상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CJ홈쇼핑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GS홈쇼핑은 3% 이상 오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도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서가 1.8% 정도 오르는 상황이고요. CJ ENM은 4%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지만 다음과 그리고 포스코 ICT 쪽에서는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SFA가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1%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파트로는 한성 웰컴텍 인수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상승폭을 더 늘려서 현재장에서 5%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20원대로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월요일장에서는 장중에 1,160원대까지 오르면서 워낙 약세가 진행됐었는데요.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현재
4거래일 만에 1,120원대까지 내리는 모습입니다. 현재 1,011원 30전 내린 1,124원 50전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인데요. 버냉키 의장이 간밤 새벽에 양적 완화 축소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그동안 이어졌던 달러 강세가 주춤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는 BOJ가 만장일치로 기존 통화 정책을 동결하겠다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요. 니케이 지수 현재 0.1% 정도 내리면서 14,00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고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 전화 연결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모처럼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대내적인 것보다는 대외 요건에 의해서 오름폭이 굉장히 좀 확대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 쪽에서는 일단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가장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간이 시장에는 그간 시행됐던 양적 완화가 과연 축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좀 변동성이 확대되기도 하고 하였는데, 일단 중요한 건 버냉키 의장의 연설에서 이 양적 완화의 축소를 단기간에 즉각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일단 판단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불안 심리가 해소되지 않았나, 따라서 그에 따른 국내 증시 어떤 매수세가 굉장히 좀 유입되고 있는 것 아닌가. 현물과 선물에서 모두 다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대외 요건에 의해서 굉장히 국내 증시가 지금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시장이 반등을 보여주려는 의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 유입이 과연 지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향후에는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전에 일단 삼성전자의 매수 유입이 그간이 공매도를 했던 외국계에서 어느 정도 이 쇼커버 물량에 대한 유입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돌고 있는데, 일단 만약에 삼성전자에 대한 이 공매도에 대한 반대급부인 쇼커버링이라면 이 부분이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을 조금 더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가 추가 상승이 되면 당연히 국내 증시의 지수는 상방으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일단 여러 가지 대내적인 이벤트도 많이 지나갔고요. 일단 옵션 만기인데, 일단 변동성 확대는 어느 정도 장 막판까지는 조금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장이 오름폭을 조금 되돌리거나 이런 부분은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일단 옵션 만기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장 막판까지는 어느 정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현재 지금 시점만 놓고 봤을 때는 국내 증시는 조금 더 상방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특징주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역시나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 전기전자 업종,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 이 IT 부품 업종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전방업체 중에 가장 큰 전방업체인 삼성전자의 반등, 이 부분이 코스닥 쪽에서 IT 부품주들의 강세를 좀 이끌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간 또 굉장히 조정폭도 깊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IT 부품을 비롯한 전기전자 업종의 반등세가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이 화장품 업종이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또 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중국에 가 있는 기업들에게 이 투자 지원,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슈들이 좀 있으면서 이 화장품 업종을 비롯한 다양한 중국 진출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허나 이런 부분은 사실 최종 소비 마켓인 중국의 성장 회복이 없이는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상승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성장을 조금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선과 화학업종이 최근에 대형주 중에서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가 수주를 조금 거부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받을 만큼 받겠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고요. 또 중국 업체들이 조금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조선업체들의 위상이 다시금 좀 살아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주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고,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유가 부분도 있겠지만 역시나 대형주 중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폭이 가장 깊었던 업종 중에 하나가 또 화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학업종 역시도 최근에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대형주 중에서는 뭐 최근에 운수장비 업체, 특히나 자동차 업체들이 조금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선업체들과 화학업체들 분명히 당분간 조금은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다, 포트폴리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역시나 가장 큰 이슈는 이 버낭크 의장의 연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은행업종까지 좀 상승에 가세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중요한 것은 롱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롱텀리하게 은행업종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기에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증시가 오늘 하루만 거래되고 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 옵션 만기가 지나고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메이저 수급, 물론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감이 있기 때문에 메인 수급은 당연히 외국인이 됐고요. 이 옵션 만기 이후에 이 외국인의 수급 흐름이 과연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외국인 수급의 특징이 선물을 이용해서 현물 시장을 좀 뒤흔드는 웹도독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물보다는 선물과 옵션 포지션을 외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가져가느냐, 이 부분을 좀 꼭 좀 체크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국인의 선물과 옵션 포지션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국내 증시가 외국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으로 변했다, 뭐 이런 얘기도 될 텐데요. 일단 외국인의 수급 흐름 체크 분명히 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일단 장 후반으로 갈수록 변동성은 분명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옵션 만기라는 특성상 장 후반까지 일단 긴장감을 놓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어느 정도는 뭐 지금 상태로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일단 장 후반에 로 갈수록 좀 신경을 곤두세우시고 꼭 변동성을 체크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대내적 이슈보다는 대외적 이슈에 민감한 국내 증시입니다. 2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는데, 일단 어닝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1분기 대비해서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만큼의 어닝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일단 대내적인 어떤 이벤트보다는 대외적인 이벤트를 민감하게 체크해야 될 시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흐름이 선진시장과 신흥시장, 그러니까 뭐 선진시장을 대표하는 미국 시장, 신흥시장을 대표하는 중국 시장과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장, 이렇게 최근에 디커플링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역시나 대외적인 어떤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이 선진시장에서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지만 신흥시장은 아직까지도 조금 우려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국 증시가, 중국 경기도 그렇고요, 많이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외적인 민감한 체크사항들을 꼭 좀 짚어보시고 시장에 좀 참여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옵션 만기일 장 막판까지 시장의 변동성을 체크해야 하고 옵션 만기일 이후의 수급도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말씀 들어봤는데요. 방금 전에 어제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BOJ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리가 예상대로 동결됐고요. 그리고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는 것도 예상했던 대로였는데요. 최근에 엔달러 환율이 100엔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의 영향, 그리고 국내 증시 영향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일단 BOJ에서 엔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많이 피력을 안 했다는 건 일단 어느 정도 좀 안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중기적, 장기적으로는 엔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엔저에 대한 용인이 일본 정부에서 한 번 더 나오게 된다면 시장, 특히나 국내 시장은 좀 한 번 더 출렁거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엔저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그리고 일본과 경쟁 관계에 많이 있는 업종들, 종목들을 이 엔저에 대한 이벤트를 가장 잘 체크해야 되는 업종들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 템포는 좀 쉬어가지만 아직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번외기 효과에 외국인의 매수까지 들어오면서 양시장 모두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오랜만에 보는 플러스 움직임인데요. 경기 부양 기조를 더 이어가겠다는 발언에 시장은 크게 환호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벤트죠. 금토일은 금리 동결로 큰 변수가 되지 못했고요. 오늘 옵션 만기일은 전문가들이 중립 이상으로 전망하던데 현재 외국인 쪽에서 선물을 9천 개 이상 매수세로 대응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승형에서 매수 가능한 종목 있을지 보유 종목까지 꼼꼼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 02-3153-2619번으로 서둘러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선물 수급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외국인이 선물과 프로그램 쪽에서 강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9천 계약 넘게 선물 쪽에서 매수세 대응해주고 있는데 만 계약까지도 확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이 분위기 자체가 계속해서 편승이 되면서 현 선물 쪽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당분간은 좀 웃으셨으면 하는 그런 큰 바람이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붙여주는 상승의 확대 부분, 전체적으로 이제 상당히 위험할 때 월요일, 화요일 주 초반 부분에 눌린 매수 좀 잡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어제 오후장에 이제 방송이 끝나고 오후 한 2시 48분부터 시장의 변화가 바뀌었습니다. 상방 쪽으로 이렇게 열려서 저희는 좀 오래간만에 현 선물 모두 다 동반 랠리를 계좌가 지금 터져가면서 끝까지 수익을 좀 짜내고 있는데요. 자, 저희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저희는 지금 청산 쪽으로 들어갑니다. 콜옵션하고 선물 매수분 정리 쪽으로 들어간다는 거 먼저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건 이제 옵션 만기 이벤트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시각 선물 시장 동향을 한번 보면요. 상승 확대가 출발되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매수 출발 상방을 열고 좀 더 공격적으로 유지합니다. 개인들의 매도 포지션, 그 다음에 금융투자 쪽의 매도 포지션. 자, 투신이 잘 갖고 있다가 매도로 하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투신은 최근에 최저점 부근에서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9천억대까지 매수 포지션을 잡아왔습니다. 그 부분의 일부를 청산하고 있다는 거 차익 실현 오늘 상당히 슈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은 차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의 현재 선물 매수세가 드디어 이제 1조 1천억대를 넘어섰습니다. 기존의 매도 포지션 쪽에 일부 청산성이 있고 그리고 신규 매수 물량도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요. 역시나 시장의 키는 이제는 강도 부근의 매수 포지션 이제 매도 진정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주쌤의 전략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나홀로 외국인들의 매수 공격이 확대가 되면서 모든 바스켓을 받아내고 있다. 이것은 가장 큰 특징이다. 한머니의 일부 이익 실현 대박을 내면서 빠져나가는 전략과 신규 자금들이 좀 들어왔다는 거 그것만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옵션 시장 쪽에서 개인들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던 이제 저희들 표현으로 제 표현으로 인공호흡기를 달았다고 하죠. 그 외과에 있었던 콜옵션들이 시세가 분출이 터졌습니다. 현재 장중에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금액으로도 1,400%에서 1,600%. 저희가 지금 이익 실현을 시작한 종목 같은 경우 1,800%. 전일 종가 부근에 이제 끌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 18배 정도 수익을 내고 잘라내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는 다시 한번 강조하죠. 이제부터는 저희의 영역이 아닌 다른 개인 투자자와 기관들의 플레이를 가져가는 영역. 저희는 여기서 이제 욕심을 그만 접고 콜옵션과 선물
매수 포지션을 정리를 시작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개인들의 콜옵션의 이 부분이 저희와 마찬가지. 하지만 수익이 난 것이 아니라 호흡기를 달아놓은 이제 약 손실 구간이나 약 수익 구간에 나와 있는 종목군들이 다음 달을 대응해보자라는 이런 안도의 한심 속에 빠져나오는 전략이었고요. 풋옵션 쪽에 보시면 이제 개인과 외국인들 기존 포지션을 바꿔나가는 포지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옵션 만기죠. 만약 옵션 만기가 아니라면 저도 끝까지 짠하겠는데 짤순위를 짜내겠는데 지금부터 정리하는 이유는 옵션 만기 이벤트를 또 하나 한번 랠리를 즐겨야죠. 지금은 주식과 현 선물 그러니까 옵션 쪽도 매매를 하지 않으면 계좌가 불어날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ETF 역시 마찬가지겠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현재 프로그램 쪽에서는 이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비차익 더 끌어당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당기는 속도에서 베이시스를 안정권에 넣으니까 차익 쪽에서 마저 당깁니다. 자, 하나만 기억하죠. 현재 기준에 바스켓이 많이 비어있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 초등학생도 알고 있다. 그러면 차익과 비차익이 모두 다 끌고 올라올 때는 어떡한다. 어김없이 슈팅이더라. 그 주체는 누가 많이 하더라. 바로 기관보다는 외국인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도하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동시 만기 부분에서 이제 호가 부분이겠죠. 동시 호가 2시 50분 쪽에 이제 프로그램 영향력이 좀 생길 수 있는데요. 현재 베이시스 자체가 컨텐커 상황으로 1.3대를 좀 유지를 하고 있지만 왜곡이 조금 있다라는 거겠죠. 최근의 평균값 대비해서 그러면 베이시스 좀 밀어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깊은 백어데이션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매수분들 일부 조금 소폭이나 반납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열어두시고 오버슈팅도 좀 열어두는데요. 현재 프로그램의 영향력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마지막 이제 옵션 만기인데요. 자, 15분봉 차트로 지금 제가 갭 보정 차트를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뚱띵이 양봉, 자, 주쌤도 좀 뚱뚱한 편인데요.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색깔을 칠하면 이렇게 빨간 양봉이 될까요? 이런 뚱띵이 양봉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 흐뭇하면서 무흐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상방쪽으로 열린다라는 것을 보셔야 될 것 같겠고요. 끝까지 지금 짜내면서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 그다음에 둘, 셋, 4개만의 자체를 갖고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긍정인데 이제 조금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예, 오늘 이벤트성으로 좀 보이겠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쌤에게 물어보셔야겠죠. 이 추세가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단기 이벤트로 옵션 만기 때문에 일회성이냐라고 물으신다라면 안 물어보시면 답을 안 해드리고요. 라고 만약 물어보신다라면 저는 이제 이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가상 240.90이 종가상 지지하면 추가 상승 있다. 최소한 내일은 분명히 있다. 제가 이번 옵션 만기 전략을 안 잡아드린다고 했었죠. 냉정하게 이제는 여러분들 모두를 챙겨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저희 가족분들 챙기는 게 급선무입니다. 예, 오늘 오래간만에 파티 아닌 파티를 대박을 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가상 이 부분 보시면 특히 현물 여태까지 힘드셨던 분들 끌고 가는 전략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현재 추세는 추가적으로 더 있다. 예, 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5장 전략에서 저점에서 매수는 유효하지 않을까. 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금일자리 변곡점 마지막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위쪽 상단은요, 여기서 조금 위에 좀 벌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위에 거의 꼭지 부분에 들어가 있는 244.15, 그러니까 오버슈팅 걸립니다. 244.15는 분명히 거기 이제 짤순이 쪽으로 이제 어차피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오버랩을 걸어서 244.15까지 상단이 좀 열릴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오전 변곡들을 다 뚫어내면서 안정화됐기 때문에 변곡을 다시 잡습니다. 그리고 중간 밴드는 242.30 정도 여기 밴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변곡점이 좀 노출이 되면서 저희 전략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변곡을 당분간은 좀 없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드릴 때까지는 집중해서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종가상의 지지점이 240.90 이 부분 종가상 지키면 언제라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현선물 모두 다 끌고 올라가자. 최소한 내일 오전 분명하게 또다시 반등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해외 증시 쪽을 살짝 말씀드리면요. 해외 증시의 선진시장 쪽에서 우상이야. 과연 아시아 시장이 이렇게 폭등이 나오고 니케이 자체는 좀 하락 부분이 있다라고 하지만 과연 내일 우리나라가 추가 반등이 있겠냐라고 물으실 것을 말씀드리면요. 해외 증시 오늘 추가 상승 가능하고요. 그 여파를 몰아서 우리나라 추가 상승 가능한 자리다. 종가상 선물지수 240.90 지키면 답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만약 제 방송을 통해서 주쌤 선물왕을
통해서 끌고 올라오신 분들 선물 대박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대략적으로 8P에서 10P 정도 한 계약당 수익이 나실 건데요. 이런 전략을 가지고 현 선물을 이용하셔야지만 계좌 풀어난다. 최소한 올해 지금부터라도 빨리 주셈을 찾아서 하지 못하신다라면 계좌가 불어나는 속도는 남들과 차별화 속으로 늦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옵션 만기 이벤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무시할 수 없겠다. 오늘 이제 청산 좀 차익 실현 전략도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번외기장 현재 경기 부양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코스피 지수가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건은 이 상승세가 과연 더 언제까지 이어질까이겠죠. 오늘 자세한 말씀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벽 버네키 의장의 발언에 모든 시장에 촉각이 곤두세우기도 했습니다. 버네키 발언 일단 응원단장 역할을 하기도 했었는데 체크사항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출구 전략을 좀 서두를 필요 없다. 이 부분 아닐까요? 예, 그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네. 좀 오늘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버냉키의 입이 상당히 좀 비싸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네. 좀 깨닫게 되는데요. 일단 이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 당분간은 좀 유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일단 고용 시장이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아직까지는 불충분하다라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코멘트가 좀 남겨졌었고요. 미국에 대한 실업률 이 부분들이 연준에 대한 목표치에 도달이 되더라도 일단 바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코멘트로 좀 남았습니다. 물가 상승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기준으로 잡고 있는 부분들은 2% 정도를 좀 잡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현재는 지금 현재 1%대 안정화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이 현재 양적 완화 조기 종료 부분들은 좀 더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예.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예, 하지만 출구 전략 시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도 한데요. 그 전에 출구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서 미국 경제가 연준이 전망한 대로 회복이 돼야 할 텐데 실업률 6.5% 연준의 목표치죠. 이거 실행 가능할까요? 예, 어느 네. 정도는 좀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목표치로 세웠던 부분들이 고용 쪽과 실업 이런 네. 부분들 상당히 좀 폭넓게 좀 작용을 했는데요. 우선적으로 아직까지는 도달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근데 여기서 이제 출구 전략 시기 이 부분들을 좀 따져보게 된다면 연준 위원들의 절반 정도가 어느 정도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를 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제적인 조건이 좀 깔려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고용 시장이 좀 개선이 된다라는 그 전제 조건을 현재 깔려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 목표치에 좀 도달해 있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더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축소 시기가 대부분 하게 된다면 9월 달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9월 달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네. 거기서 유일하게 단 한 사람이 내년에 넘어가서야지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 좀 하게 된다면 네. 그 전망을 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좀 인지도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아마도 내년 정도에 되면 일단 오히려 좀 네. 더 좋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버네키 의장이 출구 전략을 급하게 시행하지 않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모처럼 들어오고 있죠. 무엇보다 외국인이 7거래를 많은 강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의 매수 좀 이번에는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궁금한데요. 예,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좀 더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네.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여전히 지금 달러의 흐름들 상당히 좀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달러와 채권 가격이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개장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원달러도 상당히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났을 때는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 추가적으로 유입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외국인들의 좀 매도세가 급격하게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좀 매도세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상승 추세대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면서 외국인들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적어도 1,100원, 1,110원 정도 때까지는 추가적으로 일단 밀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큰 물량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의 외국인들 쪽에서의 매수세는 유입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지 들어오지 않는지 그 부분들은 환율적인 요인을 좀 보고서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이번 버냉키 발언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기도 한데 영향을 역시 받은 모습이죠. 향후 좀 주식 시장으로 돈이 더 몰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일단 단기적인 흐름들로 좀 보게 된다면 매수가 유입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조기 종료 부분들이 일단 양적완화 종료 부분들이 언젠가는 좀 돼야 될 부분들인데요. 우선 단기적인 흐름들로 좀 보게 된다면 주식시장으로의 이동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채금리 부분들에 있어서 일부 되돌림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밀려 내려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이제 버냉키에 일단 그 립 서비스로 인해서 많이 상당 부분 진정이 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국가 전체적으로도 상당히 좀 예민하게 좀 반응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증시시장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되돌림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돈이 더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국내 이벤트였죠. 한국은행의 통화위원회가 열렸는데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습니다. 99%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김주 총재 입에서 더 시선이 가는데 추가 부양책은 더 실시하지 않겠다. 지금도 충분하다라는 쪽으로 발언을 했더라고요. 예, 일단 발언을 써서 네. 언제 바뀔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네. 우선적으로 금리 인상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일단 영향력을 좀 주지는 못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내부적인 그런 요인들보다는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외부적인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출렁거림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내부적인 요인을 찾는 것보다 외부적인 요인을 좀 찾는 게 좋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국과 미국 쪽의 역할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두 G2 국가라고 하죠. 이 G2 국가들을 보시면서 일단 시장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또 다른 이벤트인 옵션 만기가 진행 중에 있어서 변동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장 어떤 전략으로 임해보는 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추가적인 반등 신호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 외국인 쪽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환율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좀 확인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업종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고 종목군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아마 순환적인 그런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이제 어닝 시즌이 돌입이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출주들 위주로 좀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내일 신규로 좀 접근을 하게 된다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 많이 못 오른 그런 종목군들을 내일 매수를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흐름들보다는 일정 부분 지수 기준으로 따져보게 된다면 약 1900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되돌림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버냉키 의장의 발언 내용과 시장 전략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큐 힐링 레슨이 이어집니다.
네, 증식휴 힐링 레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유 종목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 전화는 02-3153-2619번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도와주실 정태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상담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총 3종목 보유하신 분입니다. 레드로버를 6,550원에 매수하셨다라고 하셨고요. 다음 종목은 영흥철강 매수하신 가격대가 2,310원. 다음 종목은 YG원 매수하신 가격대가 12,700원이었습니다. 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목소리가 좀 힘이 많이 없으시네요. 몸이 괜찮으세요? 좀 가라앉아가지고요. 네, 좀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느 지역이신지요? 경기도 이천이에요. 경기도 이천이요? 네. 예, 일단 오늘 종목을 보니까 레드로버와 영흥철강 그리고 YG원 맞으시죠? 네. 예, 좀 가격대가 좀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던데 맞습니까? 5월달 그렇죠. 정도예요. 뭐 5월, 한 6월 그때쯤 되신 것 같은데 오늘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좀 2분기 실적도 좀 궁금하고요. 네. 향후 전망도 좀 궁금하고. 네, 2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까지. 네. 네, 알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께서 좀 꼼꼼하게 상담 도와주실 거예요. 상담 잘 받아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종목하고요. 그 가격을 좀 제가 다시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종목이 저기 레드로버는요. 예. 6,550원이요. 예. 그리고 영웅철강은 2,310원. 1,310원, YG원은 12,700원 맞으신가요? 예, 12,700원. 예, 맞네요. 일단은 그러면 제가 혹시 네. TV 보고 계세요? 네. 거기 계시구나. 제가 영흥철강부터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영상을 볼 건데 이 차트를 좀 같이 저하고 같이 보셔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볼 거냐면 네. 자 영흥철강이 잘 보세요. 이게 주가가 이게 지금 최근에 그 자회사 얘기 때문에 네. 자회사 그 영흥철강 자회사 삼목광업이라는 회사는 아시지요? 네. 그 회사 때문에 실적이 조금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렇게 반등을 줬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크게 하락을 했다가 하방에서 나오고 반등을 크게 주지요. 네. 지금 이런 패턴 나오잖아요. 지금 하락했다가 하방에서 나오고 덜 빠지고 안 빠지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는데 제가 이 패턴을 제가 아프리카라는 TV랑 좀 같이 비교를 좀 해볼게요. 이걸 제가 왜 비교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잘 보시면은 요 종목도 지금 10월 달에 하락을 했다가 하방 경성 나오고 올라갈 때 상당히 가파르게 튀어서 올라가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자, 잘 보세요. 올라갈 때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올라갔다가 21선 전에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다가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패턴 나오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저점 높아지고 고점 계속해서 높아지는 패턴 나오지요. 그리고 무너질 때 그냥 가파르게 무너져 버리고요. 자, 요걸 잘 기억을 하세요. 요걸 제가 가지고 계신 종목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본인 가지고 계신 종목이 지금 현재 보시면은 1차적으로 반등 줬다가 조정받고 다시 반등 주고 그리고 무너졌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올라가는 속도가 이전보다는 조금 낮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건 이거는 2,400원을 올라타냐 못하냐 그게 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흥철강 회사 자체만으로는 아직 주가를 띄울 만한 그런 원동력이 없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3월 달부터 지금 이제 6월 달까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던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목광업이란 그러니까 자동차용 스프링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 회사가 현대기아차에 납품을 한 80%를 해요. 그래서 그 회사 지분법 이익 때문에 이 회사가 턴어라운드 될 것이 한 이유 때문에 이게 5월 말까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이유를 지금 저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여기서 급하게 무너져 버리죠. 하락을 할 때 잘 보세요. 하락을 할 때 보면 음봉 큰 게 길게 상당히 많이 나오지요. 이게 추세가 일단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일단 2,400원 돌파가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가격을 일단 조금 적어 놓으세요. 2,310원에 사셨는데 요거는 일단은 아래쪽으로는 2,100원을 지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일단 2,600원 돌파 여부를 봐야 됩니다. 2,600원이요? 예, 예.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제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2,400원을 올라탄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2,600원까지 보시고요. 네. 만약에 2,4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거기서 바로 그냥 저점 낮아지면서 미끄러져 버리면은 네. 요거는 그때는 매도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종목은 일단 지켜봐 2,400원 돌파 여부를 봐야 되겠지만은 전체적인 의견은 일단 매도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요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요거는 참고 사항이니까 말 그대로 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네. 제가 뭐라 그랬죠? 2,400원 돌파하면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네. 네, 일단 요건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레드로버. 레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이전에도 종목 상담을 한번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예전에 3D 관련 테마인 건 아시죠? 네. 근데 3D 관련 테마 중에서 유일하게 현재 이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회사가 그 미국의 미국의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극장용 3D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북미 쪽에 그러니까 미국하고 캐나다 쪽에 한 3천여 개의 상영관에서 이제 상영이 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일단 주가가 안 빠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대한 뭐 개런티 그러니까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네. 수수료가 만약에 들어오면은 요거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종목 레드로바는 안 빠진 이유도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 뭐 개런티가 그러니까 수수료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영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술을 납품을 해서 그 기술 수수료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영화가 그 이전에 그 한 7천억 정도 돈을 번 그 카메론이라는 작가가 만들었어요. 그 하여튼 뭐 유명한 작가거든요. 그 작가 만들어서 상당히 성공 가능성 어쨌든 뭐 영화가 성공 가능성이 높답니다, 아직. 지금.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 가지 쓸데없는 얘기 말드렸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영화 수수료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거에 따라서 요거는 좀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요거는 그거 때문에 그리고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계속 저점 높여가죠. 4,000원, 5,000원 이렇게 높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빠지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를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대신에 손절가는 5,700원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요건 7,000원 돌파했다는 가정하에서 8,500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보유를 하시는데 5,700원만 안 깨지면 일단 가보자.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YG1. 네. YG1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중국 얘기를 좀 꺼낼 수밖에 없는데 그 혹시 두산 인프라코어라는 회사 아시죠? 네. 그 지금 이제 굴삭기 판매가 조금 그러니까 공사할 때 쓰는 그 기계 장비들 있죠. 네. 그 매출이 좀 그 매출이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안 좋다 보니까 두산 인프라코어하고 못 가고 있거든요. 자, 제가 그 얘기를 왜 끄냐면 건설 중장비 수요 올라가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부품들 납품하겠지요. 네. 근데 건설 중장비 수요가 증가 안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 수요가 그러니까 수주가 증가할 이유가 없겠지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 주가가 이제 멈춰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기본 팁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YG1이 연간 영업이익이 370억 원에서 거의 멈춰 있어요. 그 별도 기준으로 볼게요.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2011년도에 369억, 2012년도에 346억, 그리고 올해 전망도 370억이에요. 네. 300억 돈에서 왔다 갔다 거의 큰 변화가 없죠. 네. 자, 실적 변화 없죠? 그러니까 실적 변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2012년 11월 달부터 그냥 멈춰버렸죠.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안 빠지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요 종목은 쉬운 게 뭐냐면 어떤 패턴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자, TV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쪽으로는 어느 가격대가 안 빠지냐면 15,000원 오면은 여기 11,500원입니다. 11,500원만 오면은 안 빠지고 반등을 줘요. 그죠? 그리고 위쪽으로는 13,500원 돌파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1,500원하고 13,500원의 주가가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박스권이요. 소위 뭐 없어 말하는 박스권인데 요거는 딴 거 필요 없이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아래쪽으로는 11,500원. 지금 화면 보시니까 11,500원이 계속 지켜주고 있죠. 네. 11,500원 이탈하면 어떻게 되죠? 네. 손절해야 되죠. 네. 그쵸? 왜? 지지라인이니까. 네. 그리고 위쪽으로 봤을 땐 11,500원 돌파가 쉽지가 않지요.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11,500원, 위쪽으로 13,500원 이렇게 가격 딱 정해셔가지고 11,500원은 손절가예요. 손절가 네. 이탈하면은 손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1차적으로 제가 13,800원, 1,100원 좀 높여서 말씀드릴게요. 13,800원 오시면은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그거 보시고 수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쉽지요? 네. 네. 그쵸? 그래서 자, 마지막 그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자, 네. 레드로버하고 YG1 같은 경우 박스권 그리고 레드로버는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은 보이고 레드로버는 손절가가 5,700원이고 그리고 YG1은 손절가가 11,500원입니다. 그리고 영흥철강은 손절가 2,100원인데 요거는 손절가보다 위쪽으로 2,400원 돌파 못하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겠다.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잘 적어놨다가 참고를 하셔가지고 생각 한번 잘 해보신 다음에 이대로 해도 괜찮겠다 싶으면은 나중에 좀 그렇게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전략 네. 잘 참고하셔서요.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네. 전화 상담한 동안 문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먼저 한 시청자분이 팀장님 늘 힘차시네요. 좋은 상담 고맙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말 감사하죠. 오늘 또 빡세게 한번 해보시는 얘기 같은데요. 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가비야가 들어왔습니다. 2443님 보내셨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6,200원 그리고 비중이 15%입니다. 좀 어제 급락하더니 오늘 조금 반등이 나와요. 네, 요거는 바로 화면 좀 보면서 네.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회사가 저도 좀 관심이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4,500원에서 지금 이제 6,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 올라간 이유가 딴 게 없고 이 회사가 지금 이제 그 2차 성장 동력을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모바일용 저가 폐쇄로 TV 거기에 좀 그러니까 CCTV입니다. CCTV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거 혹시 아신가 모르겠어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라 가지고 네. 핸드폰으로 그 집안에 있는 CCTV 연결해 가지고 집안의 어떤 그 보안을 직접적으로 감시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핸드폰으로 집안의 어떤 내부 화면을 좀 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진출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단 4,500원에서 6,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올라가고 난 이후에 좀 반등이 안 나고 있다는 게 조금 저도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아래쪽으로도 5,500원이 안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1차 반등 주고 난 이후에 일단 쉬어가는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5,500원에서 6,000원 정도 쉬어가는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회사의 자회사인 KINX가 있죠. 근데 지금 가비아도 그렇고요. 이 회사 자회사인 KINX도 그렇고 그러니까 카카오톡에 거기 서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네. PC 버전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그 서버 관리에 대한 수혜가 좀 더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6,000원보다는 5,500원만 지켜주게 된다면 위쪽으로 추가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5,500원 사셨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뭐 6,200원 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6,000원 돌파하는 시점에 가셔서 6,000원을 만약에 돌파하면 그때 가서 목표가 한번 여쭤보시고요. 지금은 아래쪽으로 손절가 5,500원만 지켜주는지 그것만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가비야 5,500원 지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대응하자라고 하시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5998님께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저는 초보자인데 에이티넘 인베스트를 1,430원에 매수했습니다. 비중 나와 있지가 않네요. 초보자이신데 창투자 관련주 매수하셨어요. 좀 손실이 있으신 상태예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좀 처음 하신 분이 이렇게 네. 테마 성격은 좀 그렇네요. 그러게요.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창투자 네. 관련해가지고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일자리 얘기 나올 때마다 상당히 많이 튀죠.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작년 9월달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1월달에도 마찬가지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테마주의 어떤 한계가 추세적으로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뿐만 아니라 뭐 대성창투 여러 가지 뭐 관련 창투사들이 많은데 일자리에 관한 어떤 그 정부 정책 모멘텀이 나오기에는 뭐 일단은 다 반영이 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올라가는 것보다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은 그 염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리스크 네.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잘 보세요. 이거 차트 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YG1처럼 마찬가지로 자, 잘 보세요. 위쪽으로 1,600원의 가격이 막혀버렸죠. 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의 일단 테마로 인해서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추가적인 어떤 정부 정책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 올라가죠. 그렇다고 못 올라가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나마 좀 다행인 건 뭐냐면 아래쪽으로 1,200원짜리가 이제 지켜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와서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제가 보기엔 1,200원짜리가 이탈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잘 보세요. 4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버텼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현재 소진이 돼버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많이 소진이 됐다는 겁니다. 자, 거래량이 많이 소진됐다는 건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세력들이 이 종목을 가지고 만지니까 조금 속된 말로 이 종목을 가지고 노는 세력들이 조금은 지금은 시행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1,200원 이탈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신 가격이 1,430원이신데 지금 화면에 보이신 바와 같이 아래쪽으로 지켜준 자리는 올해 3월달도 그렇고요. 올해 3월달도 그렇고 그리고 올해 4월달도 그렇고 1,200원 자리였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1,200원 자리 지켜주냐 못 지켜주냐 그게 1차적으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절가 1,200원 제시를 하면서 네. 이게 이탈하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손절을 그리고 매도를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상담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좀 고민되시나요? 코리아 서키트. 코리아 서킷이요. 네네. 예, 최근 뭐 한 7거래 연속 내리다가 오늘 그래서 좀 다행스럽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 이틀 전에 정 팀장님한테 포트폴리오 상담을 받았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네. 근데 궁금해서 다시 한번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그 날씨가 이거 부산 날씨 같아서 정신이 못 견딜 것 같아요. 이거 가격을 보니까 왠지 느낌에 혹시나 했는데 진짜 역시나네요. 보자. 가격을 보니까 제가 왠지 이틀 전에 예. 포트폴리오 상담을 받았었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때 제가 예. 인터플렉스 얘기 드리면서 이렇게 예, 상담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격을 보니까 왠지 혹시나 그분 아닌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시 맞아요. 맞네요. 예. 자, 잘 보세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좀 빨리 좀 볼게요. 그때 예. 제가 인터플렉스 말씀드렸죠. 예. 자, 잘 보세요. 인터플렉스가 지금 현재 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좀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자, 인터플렉스가 지금 그 코스닥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실적 얘기 나오면서 9.5% 급등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 중요한 건 인터플렉스가 4만 원 지켜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요 위쪽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이 되냐면 5만 3천 원을 돌파를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반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돌파를 하면서 5만 3천 원을 돌파를 하냐 못하냐 일단 그게 중요합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듯이 인터플렉스가 올라가야 요것도 마찬가지로 코리아 서킷도 올라갑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왜? 이 회사 코리아 서킷가 인터플렉스 지분 갖고 있으니까. 그죠? 네. 그죠? 네. 자,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12,000원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대비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중요한 건 이제부터 12,000원까지 안 내려가면 더 좋아요, 저는. 안 내려가면 더 좋고요. 그리고 시청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이렇게 보세요. 인터플렉스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거 보고 위쪽으로 17,000원 올라타는지 그걸 한번 이제부터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 추가 매수를 해서 좀 이게 그 어느 지점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전화드렸는데 그래요? 추가 매수는 안 되는가요? 이게 지금 코리아 서킷가 한 10%죠. 예. 10%면 그 추가 매수는 되는데, 예. 자, 요거는 그 방금 말씀드렸던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인터플렉스가 내일 쪽에 만약에 조정을 보이면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일단 요거 15,000원 위에서 예. 올라타면은 그때 한번 해보세요. 지금 덜컥 오늘 오른다고 해서 덜컥 하시지 마시고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15,000원 올라타게 되면은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가 매수했는데 더 빠져버리면 아깝잖아요. 예. 그죠? 저가 매수하고 난 뒤에 올라가야지. 이건 저가 매수 잘한 건데. 그죠?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네. 일단 12,000원까지 열어놓되 이게 15,000원 위쪽으로 주가가 올라타면은 한 10% 비중 물타기 하셔가지고 한 17,000원까지 17,000원 돌파하는지 일단 보세요. 네. 그때 손절하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17,000원까지 보시고 제가 보기엔 반등을 주면 한 17,000원까지는 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아까 전 말씀드렸지만 인터플렉스가 더 올라가면 요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간다 안 간다 그거는 확정 질 수가 없어요. 계속 확인 이렇게 지금 전화하셨듯이 네. 계속 이렇게 의논을 해 나가면서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1차적으로 17,000원 말씀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님. 수고하세요. 예. 네. 자, 보셨죠? 이렇게 종목 상담 AS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종목 상담 이어가 볼게요. 먼저 SK 이노베이션과 NHN 두 종목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9823께서 문자 보내셨고요. 먼저 SK 이노베이션 매수하신 가격대가 14만 7,500원, 비중이 10%, NHN은 매수하신 가격대가 30만 원, 비중이 20%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일단 그 SK 이노베이션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그 시간이 제가 짧아서 좀 가격대만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자, 지금 올해 3월달부터 주가가 흘러내렸는데 중요한 건 이 네. 추세대를 위쪽으로 올라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패턴 가격해 드릴게요. 121선과 241선이 데드크로스난 종목은 그 밑에서 추가 하락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화면에 네. 보신 바와 같이 13만원에서 멈추고 반등을 주고 있죠. 근데 시장이 좀 더 호전을 보이다 보니까 반등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사신 가격대가 14만 7,500원이라 하셨는데 일단 매수가는 회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중요한 것은 16만 원까지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매수가는 회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일단 올라가기 때문에 손절가는 말씀 안 드릴게요. 15만 5천 원에서 16만 원 정도 가격권 오게 되면은 일단 그때 가서 한번 의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해야 될 사항이 최근에 누가 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까? 기관이 사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기관의 수급 꼭 체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15만 5천 원에서 16만 원 기억하시고요. 네. 자, NHN 지금 요거는 단기적으로 제가 보기엔 추세가 좀 깨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뭐죠? 갑자기 그 기억이 안 나는데, 부동산 앱 그것 때문에 조금 구제 리스크가 있는데, 단순하게 보세요. 단순하게 보실 게 뭐냐면은, 어떤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자, 올라가던 추세대가 여기서 완전히 꺾여버렸죠. 그러면 네. 이 크게 꺾인 추세가 241선 지지받고 반등을 V자 반등이 나와야 정상인데, 지금 이제 V자 반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61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죠. 뭐가 문제일까요? 수급이 완전하게 돌아오지 않고 있죠. 자, 잘 보세요. 기관 쪽 수급도 최근에 와서 지금 이제 매도로 좀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네. 외국인 수급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죠. 요거는 외국인의 수급이 현재 지금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지 못한다면은 요거는 네. 30만 원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자,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28만 원이 안 깨지면 안 됩니다. 만약 28만 원이 깨지게 되면 다시 한번 27만 원 지지력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30만 원 매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매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쪽에서 반등을 주고 내일 쪽에서 위쪽으로 올려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30만 원 돌파를 한다면 일단 가져가시고요. 그게 아니라 네. 30만 원 저항을 받게 된다면 그때 가서 매도를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자리 지켜주기 못하면서 28만 5천 원 깨지면은 그때 가서도 조금은 손절을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방금 말씀드렸죠. 위쪽으로 올릴 때는 30만 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28만 5천 원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변동성의 큰 장입니다. 오후장 끝까지 현명하게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